네, 원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메솔릭 프로그램을 만든 그 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원장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이 메솔릭 프로그램은요, 연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그 목동에 한 300명급 규모의 코나투스 학원이라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 그 경기도 안양에 있는 평촌에서도 한 500명 정도의 고등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또한 저는 재수반도 하나 더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솔릭관, 우리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초중등 메솔릭관을 두 곳을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장님들한테 저 또한 그 학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쌓였던 그 어려움들이 있겠죠. 고통도 있었을 테고, 그런 것들이 모두 반영된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어설프지만 학원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왜 학원 얘기를 했냐면 제가 원장님들처럼 학원을 운영하면서 되게 좀 힘든 면이 있었어요. 제가 2008년에 이제 고등부 사업을 한번 출범해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초중등 학원을 운영하면서 저도 이제 그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기도 하면서 초중에는 괜찮은 문제은행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 문제은행들이라는 이 프로그램들이 좀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 이 학생들한테 저는 이런 학원이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이해를 잘 전달하는, 이해를 잘 시켜주는 선생님이 있는 학원이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짜 애들이 알 때까지 관리해주는 학원이었으면 했고요. 세 번째는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모르는 것을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해주는 그런 시험에서 점수가 나와주는 그런 학원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시중에 있는 이 문제은행 프로그램들이 정말 문제은행인 거예요. 그나마 좀 잘 됐다는 것이 끝까지 문제를 풀리는 정도.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학생을 적어도 관리하는 학원의 원장이라면 내가 가르치는 이 300명, 500명짜리 이 학원의 학생 속속들이 제 실력이 어떤지를 알고 그리고 실력이 부족한 애들을 선생님한테 관리해라, 관리해줘라, 알게 해줘라 라고 해야 될 텐데 내가 저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적어도 이게 수학 전문학원이라고 하면 고등부 이과까지 좋은 대학에 넣어야죠. 고등부 이과를 1등급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원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학 전문학원이라는 이름을 떼면서 중등부까지 겨우 하다가 고등부가 와서는 그냥 선생님으로 좋은 대학 가자? 선생님들을 믿을 수 있나요? 과연 선생님들은 자기가 강의를 잘해서 애들을 좋은 대학에 넣고 있나요? 그게 제가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부까지도 체계있게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2008년부터 이 고등부 사업을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2010년에 저희 고등부에다가 베타 서비스를 실시했고요. 그 2010년 전에 재수반에 먼저 이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재수반을 도입하면서 저희가 2010년에 2월달에 재수반에서 먼저 서비스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재수반 오픈을 했어요. 제가 이제 2010년에 평촌에 재수반을 오픈했을 때 그 시기에 평촌에는 그 필탑이라는 지금 이제 안양시장님께서 운영하시던 아주 큰 학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수반이 한 700명급 규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시기에 이제 청소학원 본원에서 운영하는 1000명짜리 재수학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과감하게 2010년 2월에 재수학원 오픈하겠다고 250평 재수학원을 딱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하고 단 다음날 제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종로학원 재수반에 있는 그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 야 동수야 큰일 났다. 왜? 야 종로학원이 본원이 직영관이 너네 건물 5층 6층에 1000평 규모로 들어간대. 청천벽력 같은 사인을
새끼 그냥 이틀 전에 먼저 전해주지.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 안타깝죠? 어쨌든 오픈했습니다. 거의 뭐 50만 장 이상 전단지를 막 뿌려댔죠. 전단지를 열심히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 결과 학원생이 5명 왔습니다. 5명. 이혼 오픈했더니 5명이었어요. 학원은 250평이나 뭐 인테리어 아주 나름 뭐 괜찮게 해서 돈 투입을 했는데, 그죠? 왜일까? 왜일까요? 고민을 많이 했죠. 왜일까 고민했더니, 평촌에 학원이 4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청솔, 강주 필탑, 새로 생긴 종로 직영관, 그리고 코나투스. 애들 말로는 득보잡 학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잡다한 학원 코나투스라고. 어처구니 없는 이름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 4개의 학원 중에서 다 전담 강구가 들어가는 어머님이 어쩌다가 우리 학원에 왔어요. 득보잡 학원에. 그런데 그 오신 어머님도 우리 학원에 등록할 확률은 4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득보잡 학원에 등록을 4분의 1 하겠습니까? n분의 1 나눠 먹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등록하는 어머님은 10분이 찾아오시면 겨우 1분? 우리가 아주 상담을 잘하면 1분 할까 말까. 그랬습니다. 어쨌든 뭐 안타깝게 그러니까 진행했고, 어쨌든 뭐 시작한 거 열심히 했고요. 저희가 이 매스올리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학생들 수학 관리를 굉장히 꼼꼼하게 또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첫해 거의 70명 정도에서 80명, 100명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거의 마지막 나갈 때는 저희가 이제 애들 거의 뭐 관리 잘했습니다. 80명, 90명 선까지 잘 관리해서 거의 이제 마지막 8, 90명을 내보냈어요. 자, 내보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7등급짜리 문과 여자애가 1등급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걔한테 물어봤죠. 너 어쩌다 1등급이 나왔니? 계속 제일 잘 받는 게 2등급이었는데 수능 나서 찍어가지고 더 맞는 바람에 1등급 됐어요. 어쨌든 매스올리게 캐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등급짜리 남자애들이 이과는 사실 점수 올리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5등급짜리 남자애 3명이 3명씩이나 1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했죠. 자, 지난번과 같이 그냥 전담 광고를 했으면 저희가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자, 물론 전담 광고를 했지만 어머님들 오셨을 때 저희가 매스올릭을 이용해서 어떻게 애들 점수를 올려준다 라는 것을 어머님들 눈에 딱 보이게 해드렸죠. 요즘에 뜨는 게 뭐 유로 마케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로 마케팅이 뭐냐면 고객한테는 자기의 이익이 될 것, 그 눈에 딱 보여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저희 매스올릭이 어머님들의 이익이란 학생의 점수를 올려주는 것이고요. 그 점수 올려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학원에 등록하는 율이 60%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째에는 오픈하자마자 12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애들 잘 관리해서 거의 뭐 150명 이상 했고요.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너무나 안타깝게 예상했지만, 메가스터디가, 그죠? 평촌 학원가에 들어온 거예요. 주변에서는 뭐 친구들이 전화가 왔어요. 야, 너네 참,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될 줄 알았더니, 메가스터디가 들어간다. 저희도 뭐, 쫄았죠. 쫄았어요. 그리고 뭐, 어떡하냐고, 걱정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회의해분들, 메가스터디가 뭐 들어오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들어왔는데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광고도 하고, 근데 이게 2월 오픈할 때요. 저희는 더 성장해서 250명 정도 스타트를 했고요. 올해 거의 330명 피 끝에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 꽉 차고 사실은 10% 더 채웠어요. 그죠? 그래서 평촌 학원과의 마감친 학원은 저희 학원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른 학원, 종로학원, 뭐 필탑학원, 재종반이 이제 메가스터디한테 인수당하고, 그 다음에 청솔학원은 메가스터디한테 300명씩 뺏기고 하는데 저희만 유일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힘이 누구냐? 매스올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스올릭은요, 애들 점수 진짜 올려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 학원이 성장했던 것도
점수를 올려주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본질은 학생들의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그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스 올리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 학원의 재수반까지 월등한 성적 향상의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자신감을 얻어서 초중등 데이터베이스까지 해서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초등 3학년부터 이과 최상위 1등급까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등부 이과 프로그램을 가진 그런 시스템으로 탄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텐츠를 개발한 인력들은요, 이렇게 오랜 동안 재수반 경력까지 있는 15년 이상의 베테랑 수학 강사들이 참가해서 마지막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유형 정말 맞는지, 그리고 강의하기에 딱 적절한 그러한 유형인지를 오랜 동안 검토를 해가지고요, 한 땀 한 땀 진짜 공을 들이면서 DB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DB는 시중에 있는 많은 책들, 웬만한 책들 다 분석했고, 모의고사 유형들 다 분석해서 학생들이 정말 점수대가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실력에 따른 문항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축을 했고요.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그냥 수학 공부 좀 했던 사람들, 뭐 아르바이트생, 수학과 막 나온 애들, 그런 학생들이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강의를 잘하는 15년 이상 경력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가했고요. 그래서 센 수학의 2배, 거의 3배 가까이 더 아주 디테일한 문항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개발진들도 아주 좋은 개발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육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저희 외에 다른 업체들이 좋은 A급 개발자들을 여러 명 데리고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외주중학교에서 개발자라고는, 온라인 개발자라고는 없는 업체들도 많고요. 어떤 한 명 정도 조금 나은 개발자들을 가진 정도입니다. 저희는 아주 특 A급 개발자 4명이 같이 하고 있고, 그들이 전 세계 교육시장을, 수학시장 하나는 이북이라는 태블릿으로 활용한 미래형 교육에 전 세계를 한번 휩쓸어보자, 그런 꿈으로 참가했고, 그 꿈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감히 뭐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어쨌든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그런 좋은 개발자들이,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후배들이 참가해서 저희 이사진으로 참가해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항들도요, 저희가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고등부 이과까지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 프로그램 외에는 앞으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거 좀 금방 있는데 저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죠. 원장님 한번 해보시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면,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다 위에 있는 애들이 서울대 애들이에요. 밑에는 뭐 연고대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뭐 다른 학생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요 위에 서울대, 밑에는 밑에 다른 학교 이렇게 반반 적어 놓은 이유는, 이게 이제 공개되면 저희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고등부 이과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수투,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 이쪽으로 가니까 선생님들이 문항을 이렇게 고치고 수정하고 새로운 문항을 만들어도 애들이 이렇게 다시 풀어서 오류를 잡아줘야 되죠. 선생님 이거 수치 잘못되는데 계산이 안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 대학 애들은 자기들이 못 풀지 않습니까? 풀지도 못하는데 무슨 오류를 잡아요. 말이 안 되죠. 저희들이 이제 서울대 다니는 이런 애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촌에서, 안양이나 이런 목동에서도 서울대 애들이 잘 안 구해져요. 어쩌다 한두 명 거의, 그죠? 걔들은 뭐 과외비만 해도 뭐 4, 50만원, 뭐 심지어는 6, 70만원씩 받더라고요. 과외비를 줘야 애들이 올까 합니까? 애들도 좀 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 기숙사 뒤에 낙성대로 사무실을 옮겼어요. 3년간 옮겨서 그 애들, 제가 뭐 멀쩡한 제 학원 건물 많이 나 있었어요. 그거 남겨두고 사무실 멀쩡히 얻어서 투자해가면서 낙성대 뒤로 옮겨서 좋은 아르바이트생들 그 시간당 25,000원 줬습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얘네들은 제가 공개해볼까요? 얘들이 나중에 저를 알면 저 돈 던질 겁니다. 시간당 5, 6,000원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 뽑았고요. 그렇게 만든 고등부 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만드는 선생님은요,
문항을 만드는 선생님은, 그리고 얘들이 문항의 오류를 잡을 때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얘들은 1분이면 한 문제 오류 잡죠. 초등, 중등은, 그렇죠? 중등은 좀 많이 걸려봤자 뭐 한 5분일 겁니다. 근데 고등부는 10분, 많이 걸리면 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30분씩 걸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시간도 5배 걸립니다. 그러면 돈 5배, 시간 5배, 5, 25, 25배? 보십시오. 투자한 돈이 초중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프로그램보다 저희 고등부 이과科만드는 거는 거의 20배 이상 돈이 들었겠죠. 따라서 저학년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업체에서는 고등부 못 만듭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만들다가 나중에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접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떠냐? 다행히 저희는 병신같이 고등부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런 자신감 때문에 앞으로도 감히 이과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저희밖에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의 가치를 좀 인정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점과 장점을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점은 일단 저희는 애초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그 순간부터 태블릿 PC의 최적화를 만들어 보겠다. 그죠? 그래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그 다음에 뭐 태블릿 PC, 이러한 PC들에 잘 적용이 되는 실제적으로 이북을 실현해 보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타사에 인스톨 시키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태블릿 PC에 이렇게 띄웠을 때 창이 안 닫히는 그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저희는 아이패드, 갤럭시 탭, 스마트폰, 아이폰, 그죠? 갤럭시 S 할 거 없이 모든 들고 다니는 모바일 기계에 심지어 PC까지도 다 뭘 앱을 급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애초의 기획이 모든 태블릿, 모든 PC에 다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현이 됩니다. 학생들이 아이패드로 문장을 풀고 동영상 보고 다시 피드백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유일한 점 말씀드렸다시피 고등부 프로그램부터 중등부, 초등 3학년까지 초3에서부터 수능 이과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왜 고등부까지 완전히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을 택해서 학원을 잘 운영하도록 하셔야 하냐면요. 이런 사교육 경감대책 학령 인구 감소로 해서 사실은 사교육이 10분기째 계속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2004년의 인구하고 2012년의 인구가 고등부가 중등부 입자 초등부는 420만에서 300만으로 줄었고요. 반면에 고등부는 2012년, 2004년의 인원이 거의 2016년, 2004년의 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즉 지금이 오히려 고등부의 피크라는 거죠. 따라서 원장님들께서는 고등부에 좀 더 치중하셔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4년 후면 2016년 이후로는 고등부도 급격하게 줄어요. 따라서 4년 내에 고등부까지 튼튼한 수학 전문학원의 모습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장님들이 이제 재편되는 학원과의 새로운 재편에서 좋은 학원으로 살아남는 길이고요. 그런 어떤 중요한 시기에 저희 프로그램을 택하시면 좋은 수학 전문학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희 시스템이 교재하고 연동되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들이 교재하고 시스템이 연동되는 프로그램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네 것만 유일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제가 할 말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교재하고 시스템이 연동되게 한 이유는, 연동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는 선생님들이 교재를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게 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문제를 하나하나 다 뽑아가지고 자유롭게 만들었냐? 그럼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만들었다가는 문제 내기 한 문제 한 문제 뽑아가지고 교재 하나 만들어 보셨습니까? 그죠? 쉽지 않겠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소단원들을 선생님들이 목차만 설계를 하십니다. 마치 정석책 전체를 가지고 소단원들을 쫙 찢어놓고 선생님들이 소단원만 쏙쏙쏙쏙쏙 뽑아서 교재 하나 싹 만들듯이 그렇게 이제 소단원만 설계하시면 바로 책이 하나 탁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걸 만드시면서 어떻게 있느냐? 선생님들이 이제 정석책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정석책 실력책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애들부터 한 30~40% 애들이 그죠? 그 책의 시장입니다. 반대로 정석책 기본 같은 경우에는 상위 한 30% 애들부터 좀 밑바닥 애들까지가 또한 고객이죠. 자, 그렇게 만든 책이기 때문에 정석 실력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요. 필수에 이제 선생님이 수업해줍니다. 그런데 연습 문제 애들이 풀던가요? 못 풀죠. 그러면 선생님을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연습 문제 안 풀거나요. 아니면 몇 개 찝어서 풀으시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필수 예제의 수업을 했다면 애들이 그 필수 예제라도 똑바로 푸는지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죠. 근데 그 책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책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책은 왜 교재하고 시스템이 유일하다, 연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저희 교재는 개념과 필수 예제가 만들어지면서요. 이 개념 말고 이 필수 예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 2, 3, 4줄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이런 실생활 문제를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한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이 이 유형을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의 연습 문제 이름은 금일학습입니다. 자, 이 금일학습에서요. 이 금일학습에서 정확히 그 유형을 체크한다는 겁니다. 교재 자체가 그렇게 자동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한 학원에서 사용하시기 좋도록 학생이 다음번 강의에 왔을 때 지난번 강의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일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전일학습에도 정확하게 그 유형을 볼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오늘 수업한 문제를 오늘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강좌에 왔을 때 너 지난번에 나한테 배웠던 거? 아니? 자, 그런 전일학습 테스트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정말 교재가 제가 여기 써놨다시피 개념 3단계 개념 반복 학습 시스템으로 교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강의 교재로서 시스템과 제대로 연동되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 금일학습하고 전일학습을 학생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의 내용들을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에서 넣으면 자동 채점되면서 모든 것이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아시겠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만든 이 교재가 계속적으로 개념 반복이 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교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시스템과 연동을 시키겠다. 그런 어떤 새로운 개념 학습법에서 연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교재하고 시스템이 실전적으로 유일하게 연동이 돼야 되는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이 교재하고 시스템이 연동이 안 되면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재에는 예를 들어서 센 수학을 택하는데, 이 시스템을 하나 도입해서 애들 문항을 풀리면, 여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 풀까요? 숙제밖에 안 되는 거죠, 숙제밖에. 이 숙제가 의미 없어진다는 거죠. 돈 들이고 시스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면에 이 시스템을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시스템을 강조하면은 학생들이나 수행들이 다 대부분의 그 중등부 프로그램들이 다 개별적인 문항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의 안타까운 점은 문항의 분류조차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 문제학생들 문제를 막 풀리니까 선생님들은 애가 알려고 한 거 다시 풀려고 했는데 다른 문제 나오죠. 애들별로 다르죠. 정신없어요. 자, 그런 관리를, 이 정신없는 관리를
굉장히 통제를 잘해서 열심히 한 선생님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교재가 문제가 되죠. 이 쌤이라는 교재를 만약에 택했다면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대표 유형이나 조금 풀리고 넘어가게 되죠. 왜? 여기도 문제가 충분히 많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님들은 이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로그온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학생책을 드르륵 한번 보시겠죠. 학생책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표 유형만 조금 풀리고 문제가 듬성듬성 있겠죠. 뭐 어머님이 이제 전화 오는 거죠. 아니 책도 이렇게 관리 못하는 학원이 무슨 관리를 잘하는 학원이냐고. 자, 그래서 오히려 학원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지금같이 관리를 잘하는 학원이 살아남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큰 위험에 도달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교재하고 시스템은 연동이 100%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학원을 제대로 아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저희 장점을 좀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그 교재가 완성되죠. 편하게 자유롭게 수직형 구조, 수직형, 뭐 수평형, 수직형. 즉 무슨 말씀이시냐? 수원이면 수원 과정만 이렇게 따서 책을 만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DB에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경우의 수, 고1에 나오는 경우의 수, 순절 조합, 그 다음에 이 미통기에 나오는, 그죠? 그때 중복 조합부터 경우의 수,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로로 이렇게 따서도 교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죠.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상상하는 모든 교재가 자유롭게 만들어지고요. 그 교재는 20, 30초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학원 전체 교재가 예를 들어서 6, 70권이다. 그거 만드는데 한 뭐 7, 8분? 과도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제가 감히 이제 8년과 8분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선배 한 분이 대치동에서 학원 하시는데 자기 고등부 책 집필하는데 8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년 전에 제가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형, 오, 고생했어, 형. 근데 형, 저기 내년부터 책이 수원, 수투, 뭐 고급 수학, 원투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아? 그랬더니 그 형 말씀, 수원이 지금 수원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수원은요, 내년에 바뀔 이제 수원은 그 수학상, 즉 십가를 수원이라고 해요. 그 십가에는 집합도 빠집니다. 그러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수업한다고 바쁘시니까 그런 것들 모르시겠죠. 자, 이런 것도 하나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희는 많은 인력들이 이거 하나 보고 개발하고 있고요. 문항들, 개념들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라인의 힘을 바탕으로 교재가 순식간에 만들어지면서 그분 정도의 교재는 8년의 세월이 걸린 그 안타까운 교재가 저희가 8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학원 전체 벽면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많은 책을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학생별 맞춤 과제들이 가능하겠죠. 자, 학생이 이제 온라인에 답을 입력하기만 해주면 걔가 안 접해본 유형도, 그 다음에 걔가 자주 틀리는 유형, 그죠? 심지어는 내가 수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반 애들한테 동일한 과제도 낼 수 있고, 또 애들이 막 뺏기면 자식들 못 뺏기게 해줄게. 랜덤하게 문제를 내서 애들이 무작위로 문제를 내면서 못 뺏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의 교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과제가.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죠. 사실 이제 쌤들께서 오답 노트 관리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데 오답 노트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온라인 상에서 심지어 고등부 오답 노트까지도 자유롭게 만들어지게 돼 있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오답 노트 관리를 편하시게 하시기 위해 하라는 말씀에서 저희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 아닙니까? 선생님이 클릭 딱 한 방 하면 자기 반 오답 노트가 그냥 한 방에 다 만들어지게끔 한 명 한 명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관리가 편하게끔 그런 것들이 다 오답 노트에 가능하도록 실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 프로그램 뭐 장점이라고 이것저것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수학 실력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왜 제가 기획을 했느냐. 첫 번째, 수학을 이해를 잘 시키는 선생님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애를 알 때까지 풀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은행 같은 걸 많이 쓰시죠. 자, 그런데
그런 문제은행들의 한계가 뭐예요? 그냥 애가 여러 번 풀었다 이겁니다. 풀었는데 그래서 뭘 몰라? 뭘 아느냐? 말 못하죠. 그냥 풀리기만 딥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는 딥다 알 때까지 풀렸겠죠. 근데 뭘 모르냐고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바로 저희 프로그램은 알고 모르고를 얘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싶다. 그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수학 실력이 눈에 보이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 유형 분석이라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 들어가면 1등급, 2등급, 3등급 유형으로 해서 100점, 80점, 60점을 목표로 저희가 이 문항들을 잘 분류를 해놨습니다. 15년 이상 재수반 경험이 있는 그죠? 오랜 베테랑들이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과 모든 모의고사들을 분석을 해서 유형별로 정확하게 1등급 유형 몇 개, 2등급 유형 몇 개, 3등급 유형 몇 개 해서 유형들을 만들어 놨고요. 감히 자기네 DB에 1등급, 2등급, 3등급, 즉 100점, 80점, 60점으로 목표로 하는 유형이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저희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약 5만 8천 문항이 지금 현재 들어있고요. 그 중에 유형이 5,400개입니다. 자, 저희들이 이렇게 유형들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가능했고요. 이 박스 하나는 유형 하나들을 뜻합니다. 그럼 유형들이 색깔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 색깔의 의미는 뭘까요? 물음표는 한 번도 안 접해본 유형입니다. 한 번도 안 접해본 유형을 학생이 처음으로 접하는 것은 아까 그 교재 보셨죠? 필수예제를 풀고 나서 처음으로 연선 문제인 금일학습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럼 학생이 금일학습에서 처음 만나서 맞추면 일단 회색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오늘 알았다고 해서 진짜 알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요. 다음 전일학습에서 이 녀석이 또 맞춥니다. 3일째 또 맞추면 초록이 됩니다. 됐죠? 계속 교재만 풀 것 같으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의 약한 점을 분석해서 개별적인 예도에 따른 프린터가 나갑니다. 그 프린터의 이름은 취약보완학습입니다. 그 취약보완학습은 이 초록색 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이렇게 누적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한 7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만납니다. 자, 그 취약보완학습에서 자기 약한 문제를 또 만났어요. 초록색 문제를 또 만났으면 또 풀면 맞았어요. 그러면 별이 됩니다. 그럼 이 별이 된 유형은 다시는 출제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요 금일학습에서 처음으로 틀리면 경고가 나갑니다. 빨강. 그죠? 경고가 나가죠. 공부해와!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녀석이 공부를 안 해왔어요. 애들 뭐 공부 다 뭐 그렇겠습니까? 공부를 안 해볼 수 있겠죠. 공부를 안 해오면 다음 전일학습에서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바로 틀립니다. 틀리면 해골이 됩니다. 죽인다. 공부 좀 해와. 이런 얘기겠죠. 자, 이 빨간과 해골이 된 유형을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한테 조금 첨삭해주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좀만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공부하게끔 유도를 해줍니다. 해주면 학생들이 도전하는 화면이 있고 그 도전을 알겠다 싶어서 애들이 도전하면 세 문제가 나오고요. 그 세 문제를 모두 맞추면 초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 둘, 셋 완벽하게 알아 이렇게 하더니 여기서는 왜 갑자기 세 문제 맞췄는데 왜 초록이 될까요? 별이 안 되고. 이유는 여기서는요. 하루, 3일, 10일 있다가 아니까 진짜 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모르던 걸 알았다고 해서 그죠? 안다고 볼 수 없겠죠. 저희가 적절한 시간을 두고 또 시스템에서 체크합니다. 다시 물어서 맞추면 이제 별이 되고 진짜 안다고 보고요. 근데 틀리면 노랑으로 강등이 되겠죠. 노랑으로 강등된 것은 또 적절한 시기에 다시 물어서 초록, 다시 물어서 별이 될 때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색깔의 의미는 저희는 이렇게 분석해봤습니다. 저희가 DB를 세 가지 유형으로, 즉 100점, 80점, 60점으로 크게 분류한 이유는요. 더 많은 디테일한 분류들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학생들별로 너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분류하는 사람들도 상대적이고요. 어떤 원장님들께서 뭐 7레벨, 뭐 9레벨로 분류해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는요, TV를 안 만들어 보셔서 그래요. 만들어 보시면 너무 나머지는 상대적이라서 의미가 없고요. 그 더 많다고 해도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저희는 난이도에 따라서 하나, 둘, 세 등급으로 크게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이해도에 따라서 학생의 어떤 상대적인 레벨, 저희가 분류하지 못한 더 문항의 수준을 분류해 개별적으로 분류를 학생이 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그 학생이 이해도에 따른 분류, 별, 초록, 회색, 빨강, 해골에 따라서 5개의 분류가 생깁니다. 그럼 저희가 3, 5, 15에서 15개의 신호가 들어오겠네요, 시스템에. 그럼 이 15개의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이 시험 대비, 그 바쁜 시험에 들어갔을 때, 시험 대비 때는 저희가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5레벨로 나눠서 1레벨은 가장 낮은 레벨, 5레벨은 가장 높은 레벨로 설정을 해서 학생이 자기 수준에 맞게끔 소단어를 10문제, 10문제, 10문제씩 풀면서 자기 수준에 점점 수준을 높여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험 대비 적용이 가능한 다능별 학습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에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자, 제가 하신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자,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00점 받을 수 있는 그죠? 1등급 유형을 별 아니면 초록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얘의 결과는 100점이 나왔고요. 두 번째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서 야 80점만 목표로 해보자. 80점 목표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7점 나왔고요. 자, 이 녀석은 중학교 때도 사실 60, 70점밖에 못 받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 우리 고등학교 왔지만 열심히 해서 60점이라도 이번 시간 한번 맞추고 하자. 그래서 애를 60점의 목표로 이렇게 풀렸습니다. 좀 60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네요. 조금 더 진행했더니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잘하면 60점이겠다. 그쵸? 결과는 72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바로 이겁니다. 색깔로서 학생의 실력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게끔 관리해 줄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이 녀석을 설득해서 좋은 점수를 맞게 만들겠다. 80점 맞게 만들겠다? 80점 어떻게 맞게 만듭니까? 바로 이거죠. 예, 2등급 유형까지 다 초록으로 만들어보자 하면 80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녀석을 100점 맞게 하자. 1등급 유형을 다 초록으로 만들면 100점이 맞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 가끔 드렸는데, 선생님, 원장님, 어떻게 하면 100점을 만듭니까? 100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까? 심플하죠? 어떻게 심플할까요? 쌤 풀리고요. 1품 풀리고요. 하이레벨 풀리고, A급 수학 풀리고, 프린트 주고, 기출문제 프린트 주고, 기출문제 어려운 프린트 주고, 프린트 주고. 100점 나옵니까? 자신 있으세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는요, 자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 있느냐? 아니, 1등급 유형, 저희가 정해놓은 1등급 유형을 초록이나 별로 만드세요. 1등급 나옵니다. 100점 나옵니다. 자신하냐? 자신합니다. 그죠?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고요. 애한테 목표가 정확하게 주어지고 그 정확한 목표를 달성하면 좋은 점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학생이 막연한 목표를 향해서 달릴 때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선생님, 야, 철수야, 10개만 더 하면 1등 나와. 10개만 더 하면 만점 나와. 박스 10개, 모르는 6 10개만 더 하자. 그죠? 100점을, 학생이 100점을 달성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결과를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면 80, 60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유형 분석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학생들이 저희의 과제, 저희의 교재를 풀고 입력만 해주면 모든 데이터들은 다 이렇게 유형 분석이라는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그 유형 분석 화면에서 이렇게 해골이죠? 보기 싫은 해골을 누르면 그 학생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히스토리에서 해설을 누르면 해설도 나오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고 스님한테 물으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안다 싶으면 그린 챌린지 초록에 도전합니다. 이 초록에 도전하면 세 문제, 유형 재도전할 수 있는 세 문제가 나오고요. 그 세 문제를 내가 모두 맞추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바로 해골을 초록으로 만들게 되면 실력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등급 유형을 다 초록으로 만들면 100점이 나오는 겁니다.
모르는 유형 없이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학습 보고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리다시피 저도 학원을 운영해봤죠.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이과애들 수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왜냐면 제가 만드는 이 프로그램은 그만큼 저의 경험과 노하우가 녹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때쯤 됐네요. 작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전인데, 애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이과 아이들을 수업하고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학원에 이제 전화가 왔나 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제가 학원 가서 이렇게 하다가 데스크 상담실장하고 이사 직원이 둘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럼 대화인 즉슨, 아니, 학원에 방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1년 동안 상담 한 번 안 했단다. 그래서 어머님이 큰 플랜을 냈어. 그렇게 이제 상담실장이 여자 직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제가 상담실장한테 누구야? 상담실장이 얼굴만 빨개지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 누구냐니까? 그랬더니 그 상담실장이 계속 얼굴 빨고 그죠? 여직원한테 물어봐도 여직원도 가만히 있고. 제가 이제 계속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하니까요. 제가 제 사무실 들어와서, 원장실 들어와서, 이제 상담 일지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접니다. 저더라고. 제가 이 사업한다고 돌아다니고, 학원 여러 개 관계한다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제가 1년 동안 상담을 못하고 애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전화하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냥 반갑게 받으시길래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잘 계시냐고 이러면서 자기 애가 이과한 1등급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좀 힘들 것 같다. 사실 이과 1등급은 쉽지 않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등급은 좀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그럼 2등급을 확실하게 나오겠느냐, 이 정도 진도면 가능하냐, 진도는 이 정도 나가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나가면 되고, 애는 이 정도 2등급이 나올 수 있게끔 잘 숙제도 해오고 잘 해오느냐, 나름 잘 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확실하게 2등급 붙이시려면, 겨울방학 때 이렇게 특강들 있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욕 들으려고 했는데, 특강 하나 더 듣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이 놀라운 실력. 그렇죠? 웃자고 한 얘기고요.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머님하고 다 상담 내용을 요약해보니까, 진도, 그 다음에 애가 숙제 똑바로 해오느냐, 그 2개밖에 없어요. 압축하니까 그 2개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의 관심사는 뭐냐? 진도하고, 애가 숙제 똑바로 수행을 똑바로 했느냐, 이거 2개네, 결국에는. 자,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런 노하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학생이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원장님께서 설정만 해주시면 이렇게 학생의 진도와 수행 상태가 문자로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상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 창에서 학생 이름 옆에 있는 학습 보고서만 클릭하면요, 무슨 특별한 시험을 쳐서 주말 테스트, 월간 테스트, 진단 테스트 이런 걸 봐서가 아니라 우리 학생이 우리 교재를 배우는 동안에 똑바로 배우고 있는지가 바로 이렇게 보고서로 출결, 그 다음에 단원별 이해도, 성취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형 분석 화면이 프린트로 나가고 딱 보면은 학생의 실력을 쫙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상담실 실장이 어머님들이 이렇게 카드값 계산하러 오시면, 학원비 내려오시면 프린트를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녀석은 철수는 1등급 유형을 안 했는데 그 1등급 유형이 심화 과정입니다. 얘가 심화 과정은 아직 안 했으니까 더 나은 것은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수투 심화 특강이 있으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담임이 이제 한 일주일 앞두고, 겨울방학 들어가기 일주일 앞두고, 심화 특강 수투가 있는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어머님이 준비하다가 듣죠. 근데
근데 이제 상담실에서나 이렇게 뭐 선생님이 평소 상담을 하지 않고 갑자기 전화해서 수투 특강 들으라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보죠. 그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소 때 그냥 카드값 계산하고 학원비 내고 그냥 가시던 어머님이 가시면서 보시겠죠. 해골이 궁금하시겠죠. 선생님 해골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상담실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상담실장이 해골 누르면 해골 유형이 이렇게 나오겠죠. 나중에 담임 담당 선생님께서 이 해골을 이렇게 없애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 해골이 이 유형이 있네요. 선생님 아시겠어요? 모르지만 해골이 하여튼 우리 애가 어려워하는 게 저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선생님의 상담을 좀 줄일 수 있고요. 선생님들 노고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은 안정되게 경영이 될 거고요. 자, 그런 보고서들이 녹아있고 저희의 경험들이 녹아있고요.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압축해서 애의 진도와 그 수행 상태의 점수가 이렇게 압축되게 나갑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URL이 나가고요. 뭐 저희가 이제 초록으로 도전하는 그 도전 유형을 하면 13개 도전해서 6개 맞았다 이런 것들이 여기 URL을 누르면 바로 이 화면에 뜹니다. 유형 분석 하 유형 9개 해서 3개 맞았다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지금처럼 보이고요. 제가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 유형 9개에서 3개 맞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일학습, 금일학습 해서 진도가 선대칭 도형에 나가면서 금일학습 83점이다. 전일 금일 하면서 점수가 몇 점이다. 이렇게까지 상세히 나갑니다. 자, 이렇게 나갔더니 저희가 이 URL 나갔더니 저희가 이제 한 번은 지금은 이제 자유로운 시간대에 원장님 원하시는 시간대에 문자 서비스가 나갈 수 있게 해놨는데 초반에는 저희가 10시 반, 10시 반에 이 문자 서비스가 탁 나가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학생들 동영상 보고 이런 서비스를 할 때보다 밤 10시 반에 어머님들이 문자 딱 서비스가 나가면요. 어머님들이 귀신같이 딱 누르십니다. 그래서 밤 10시 반에 저희 이 시스템이 가장 이 피크, 로드가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 밤 10시 반이에요. 얼마나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겠습니까? 애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한 번도 대화하다는 고2 남자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어머님하고 이렇게 어머님한테 문자 서비스 오면 어머님 보니? 그랬더니 애들 와요. 어머님 보죠. 그래서 야 너 어머님한테 욕 많이 들었겠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뭐 그렇게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서 저하고 대화도 하고 했어요. 어머님하고 대화가 단절됐을 때 메스올릭을 쓰십시오.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 메스올릭은 이 사이를 이렇게 치료하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란 말씀이죠. 그만큼 어머님들이 관심이 학생 공부에 있는데 학원에서는 그렇게 진도 그죠? 수행 상태 안 보내준다는 겁니다. 예. 저희 서비스는 그게 들어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까지는 제가 이제 평소 서비스를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시험 대비 때 서비스고요. 저희 시험 대비 때 이 시험 기능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믿을만 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화면인데요. 학생들이 학생의 기록들이 전부 저희가 시험 대비에 오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도만 그려주십니다. 그럼 진도만 그려주시면 학생의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3레벨에 걸릴 때도 있고 5레벨 걸릴 때도 있고 2레벨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죠? 잘 보이시나요? 레벨들이 이렇게 걸립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3레벨에 걸렸다 그러면은 1레벨, 2레벨 쉬운 문제도 안 풀고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3레벨부터 쭉 풀기 시작합니다. 점점 어려운 문제들. 만약에 얘가 1레벨부터 스타트했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을 다니는 학생인데 이 원활 방정식을 1레벨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레벨을 10문제를 나온 문제 중에서 7문제 맞추면 7문제 이상 맞추면 2레벨로 올라가고요. 다시 7문제 이상 맞추면 3레벨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레벨부터는 8문제 맞추면 올라가고 다시 18문제 이상 맞추면 올라가서 5레벨 되고요. 5레벨에서는 9문제 이상 맞추면 수학의 달인이라는 마크를 줍니다. 그죠? 한번 맞아보고 싶죠? 조그만 소단원의 수학의 달인, 기본은 좋겠네요.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80점, 90점, 마지막에는 100점을 받아야 수학의 달인이 나옵니다. 자, 얘는 이제 고등부 화면이라서, 얘가 1등급, 2등급, 3등급 하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됐냐? 3등급에서 다시 3등급을 통과를 못한 거예요. 80점 이상 못 받은 거죠. 따라서 다시 3등급, 다시 3등급, 3레벨이죠. 다시 3레벨, 3레벨 다시 받는 거예요. 왜 그럼 저희가 계속 3레벨을 반복적으로 풀게끔 했겠습니까?
이유는 시험은 코앞인데요. 애가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5레벨짜리 갑자기 공부한다고 해서 그거 맞추겠습니까? 시험 때? 못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게끔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대부분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초등, 중등급 프로그램들을요, 문제은행 기반은, 그죠? 문제은행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기획되어 있느냐면, 나름, 그 온라인 개발자들은 애들 점수 시험 대비 해주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걔들 한 명 한 명을 만점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판단이란 없는 거예요. 그냥 만점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유형, 그 있는 유형은 다 애를 섭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70점짜리 애가 100점짜리 막 맞아야 되니까 유형 푼다고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고통만 하죠. 고통만 했죠. 반면에요, 모든 유형을 다 주면 잘하는 애들은요, 쉬운 유형 계속 풀 거 아닙니까?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정확하게 학생이 자기 레벨 봐가면서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게끔 하고요. 레벨이 안 올라가면 더 어려운 문제를 받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게 이제 효율적인 학습이 된다는 거고요. 실제 이 녀석은 열심히 공부한 끝에 5레벨, 3레벨, 5레벨, 2레벨, 2레벨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저희 학원에 다녔던 학생인데, 학생은 이제 일본에 갔다가 유학을 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일본 갔다 온 기간만큼 다른 애들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그래서 많아서 조금 좀 튀는 학생이죠.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여름방학 때 저희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중간고사 전에 5레벨, 3레벨, 5레벨, 2레벨, 2레벨 이렇게 맞았습니다. 자, 이런 점수를 맞았는데 어느 날 얘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치고 3개를 틀렸다면서 저희 학원에 시험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걔가 좀 낮에 일찍 왔길래 뭐 학원에 저랑 뭐 상담 실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제가 지나가다가 그 시험지를 받아서 한가하기도 하고 해서 걔랑 이제 점수를 매칭을 해봤습니다. 점수 매칭을 하다가 우연히 이 녀석이 3레벨과 2레벨과 2레벨 해서 딱 낮은 수치죠. 나머지는 5레벨 받았으니까 낮은 원의 방정식과 부등식의 영역 함수에서 딱 한 문제씩 각각 한 문제씩 틀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더 놀란 건 저보다 그 녀석이었어요. 오, 대박! 뭐 이렇게 하더니 얘가 그 순간에 굉장히 얘는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거 전부 다 5레벨 맞으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거 저희 학교 시험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수학의 달인까지 안 맞아도 다 5레벨 맞으면 만점 나와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달인 다 맞으면 만점이야 이렇게 하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겠지?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걔한테는 충격이었는지 얘가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작년 얘기고요. 올해 초에 이 녀석이 고등학교 이과로 진학했어요. 고2로. 진학했는데, 저도 이제 이 녀석을 잊어버렸죠. 근데 어느 날 제가 학원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 5명, 남자애들 5명이 막 서가지고 막 등록한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사이에 이제 이 녀석이 있길래, 이 김태현이라는 학생인데 얘가 있길래, 태현아, 뭐 이 친구들 소개 안 냐? 이랬더니 자기 시험 대박 나가지고 친구들 소개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대박이죠? 얘기하길래, 몇 점 받았어? 이랬더니, 만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시험이 쉬웠구나.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전교에 만점 받았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히 사무실 들어와서, 얘 아이디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 시험 대비 단원별 학습에서 전부 달인 마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작년에, 나랑 이 시험지 매치한 게 충격이라 보니까 그걸 기억하고 우리 시스템을 믿고 전부 다 달인 마크를 맞았구나 이거죠. 다른 애들은 학원 나가지고 선생님 작년 기출 문제 없어요? 선생님 익힌 저 풀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녀석은 우리 시스템을 믿고 전부 달인 마크를 받은 거죠. 이 녀석이 결국 전교에서 유일하게 100점을 받았고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녀석들 소개한 녀석들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소개했고요. 걔와 얘와 경쟁하면서 재밌게 공부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온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하는 바람에 다음부터 얘가 1등 못하고 그 온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네. 자, 그런 재미난 일이 있었고요. 근데 이 레벨이라는 게 또 실제 운영해 보시면 애들끼리의 어떤 자존감이 있어요. 자신감들이 이제 자존심이 돼서 이 레벨이 이렇게 프린터에 찍혀 나오니까 애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죠. 싸운다보다는 서로 경쟁합니다. 내가 5레벨 풀고 있는데 내 친구가 1레벨 풀고 있어. 야, 이제 공부 좀 해. 이러면은, 알았어, 마. 이러면서 애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공부하고요. 예. 심지어는 또 자기들이 이렇게 레벨을 수치를 봐가지 않습니까? 봐가면서 작은 의미지만 애들이 심리적으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상용 로고가 2레벨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용 로고를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만 하시나요? 반대로 애들은 이렇게도 판단합니다. 해도 안 되는 상용 로고 포기하고 가겠다. 현명하죠.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애들한테 바로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 내에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요만 할 수 없죠. 자기 스스로도 판단해서 상용 로고는 버리고 가겠다. 실제 몇 문제 안 나오니까. 뭐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더 재밌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의 자존심이 있는, 내가 적어도 5레벨 맞아야 돼. 수학의 달인 받고 싶어. 수학의 달인을 맡고 싶어. 그런 어떤 욕심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곳곳에서 이 수학의 달인만 받으면 점수가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는 애초에 선생님께서 처음에 선생님들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재를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게 했습니다. 수평형 구조도 되지만 수직형 구조도 만들 수 있죠. 따라서 계통별로도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학생들이. 자, 그러면 그런 교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기획도 가능하겠죠. 네. 초등학교 과정 5학년, 6학년하고 중1, 중2, 중3을 5개년을 이렇게 세로로 만듭니다. 근데 초등학교 애들 5학년, 6학년은 어차피 내신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올라오는 그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6학년 여름방학까지 해서 약 20개월 동안을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는 겁니다. 4개월씩 해서 4, 5, 20에서 20개월 동안에 계통별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5년치를 20개월 만에 한번 끝내보자.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조감할 수도 있고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5년치를 진행을 후다닥 20개월 만에 나가자. 그러면은 욕하죠.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건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진행해봤더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이해도가 뛰어난 애들은 잘 따라오고요. 그 잘 따라오던 애들은 사실은 영재고나 가고를 갈 만한 데죠. 그죠? 실제 영재고나 가고를 제대로 가려면, 물론 내신이 중요합니다만은, 영재고 가려면, 적어도 중학교 1학년 때 거의 뭐 중3 내용을 거의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가기 전에는 거의 식가나가 스타트 돼야 되고요. 자, 그러한 애들이 이렇게 가면 걔를 발견해낼 수 있고요. 실제 이런 교육은 의미가 있고, 어차피 한번 이렇게 시켜놓으면 중학교 6학년 2학기에는 중학교 1학년 가기 전에 6학년 2학기에는 어차피 가로로 심하게 갈 겁니다. 그죠? 그때 복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던 복습을 이렇게 더하면 애들이 훨씬 더 의미를 가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죠. 자, 그런 교재가 표지만 만들면 선생님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교재는 만들어집니다. 그죠? 네. 표지를 기하 특강, 함수 특강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만든 이 교재는 역행의 효과도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안 되는 애를 우리 학원에 데리고 왔다고 해서 학원 말아먹는다 이러면서 오지 마라 이렇게 말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왔을 때 잘 챙겨주면 도움도 될 수 있겠죠. 자, 이 학생은 이제 김정표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온 학생이에요. 저희 메소올릭관 아까 제가 이제 2개 더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본사옆에 메소올릭관이라는 걸 하나 열었습니다. 올 3월에 한번 열었고요. 2명으로 스타트를 막 해서 지금 한 이제 80명 이상 약 6개월 정도 됐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세 번째 학생으로 이 김정표 학생, 그죠? 초창기에 이제 들어온 학생입니다. 이 축구하다가 이제 들어온 학생인데 중3인데 축구하다가 이제 무릎을 다쳐서 축구를 포기한 선수, 그죠?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공부 하나도 안 하고요. 언제 공부에 마지막을 했니?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 공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1 중2 내용은 몇 점 나오냐 했더니 20점 나온대요. 그 뭐 20점 알아서 20점이야? 그랬더니 찍어서 20점이라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찍으면 20점 나오겠죠.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저희 학원에 왔을 때 스님들이 받지 만들기죠. 학원 말아먹는다고. 그 애 하나 학원 말아먹어봤자 얼마나 말아먹겠습니까? 그런데 이미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 학생을 받았습니다. 받고 8시부터 10시에는 정규 자기 3학년 과정을 넣고요. 6시부터 일찍 오라고 해서 2시간씩 해서 저희가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개통별 학습이.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내용, 중학교 2학년 내용 이렇게 엮어서 커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내용을 관리하고 문제를 풀면요, 조교선생님들이 좀 체크해주면서 자기 동영상 보고 문제 풀면 관리해주고, 동영상 보고 문제 풀면 관리해주고, 이걸 쭉 했습니다. 하고 시험 대비에 들어갔는데, 대부분 애들은 시험 대비를 단원별 학습, 그 10문제 풀면 그 단원별 학습에 가는데, 얘는 그 10문제짜리 그 1레벨도 제대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너는 이 3등급 유형 분석 들어가서 3등급 유형부터 하나씩 깨라. 6시부터 10시까지 얘는 4시간 동안 유형 분석만 한 거예요. 알았지? 하나씩 외워. 조교생한테 묻고, 예. 얘는 이거 되죠. 축구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그 한 끝에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초록, 그죠? 3등급 유형은 다 초록이 나오는 거죠. 60점 다 했어. 오, 잘했어. 그러면 이제 80점에 도전해보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활용? 박살나는 거겠죠, 뭐. 그죠? 그 다음에 좀 쉬웠던 부분은 되지만 또 좀 어려운 부분 가면 박살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60점 라인은 무사히 통과한 걸 봐서 잘하면 70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험 점수는 72점이 나왔고 그것도 정확하게 아는 것만 딱 풀고 모르는 거 딱 틀렸더니 깔끔하게 72점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 정표라는 녀석이죠. 그죠? 이런 역행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표라는 애가 계속적으로 중3 때 저희 학원 와서 계속 준비하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벌써 중학교 3학년 이제 거의 이제 8개월 지나서 지금 이제 제법 지났죠? 자. 드디어 이제 이 녀석이 지금 그 3학년 기말이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기말이 끝났고 3학년이 기말에 이렇게 데뷔를 했어요. 열심히 했죠. 아예 1등급 유형을 안 건드렸습니다. 아예 1등급 유형을 안 건드렸고 3등급과 2등급을 다 열심히 했죠. 3등급, 2등급 유형이 다 별입니다. 별. 그죠? 그런데 학교 시험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선생님들 예상해 보십시오. 원장님, 예상해 보세요. 아까 제가 60, 80, 100, 그죠? 목표 점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몇 점 받았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아시죠? 500원입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98점을 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오늘 촬영하는 오늘 이걸 들었고요.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오늘 넣었습니다. 98점. 바로 이렇게 수직형 교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학생한테 이만큼 효과가 있고요. 저런 애들이 98점을 받는 쾌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매수 올리기의 힘이고 바로 그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좋은 매수 올리기를 그러면 어떻게 학원에 적용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학원이 이제 교재 내용 수업하고 필수 예제 풀고 숙제 이렇게 하죠. 숙제 관리가 쉽지 않죠. 이걸 관리 잘하는 게 사실 좋은데 적어도 이제 이 카메라를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수학 전문학원의 모습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수학 전문학원의 모습은 이래야 되겠죠.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지를 테스트해보고요. 그게 제대로 안 된 녀석들은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을 수업을 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제대로 아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 결과 이 전일 금일 학습의 오답유사는 반드시 체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뿐만 아니라 시간을 더 내서 애들이 이런 문제를 푸는 동안에 선생님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학생 한 명씩 부르면서 아까 해고를 초록으로 만드는 그 유형 분석을 좀 관리를 해주십니다.
너 이거 이 모르는 유형 이렇게 풀면 되잖아. 더 풀어봐. 이렇게 풀면 이해됐지? 다시 풀어봐.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요. 숙제는 애들별로 달라야 되겠죠. 지 이력을 반영한 숙제가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취약 보완학습을 프린트 해주고요. 학생의 모르는 점을 누적해서 관리하는 숙제가 나가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오답 노트 같은 게 나가는 제대로 된 수학 전문 학원의 모습을 만들어 보자. 그게 이 매스홀릭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원의 적용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1인 1PC나 태블릿 PC 같은 것들이 적용된다면, 저희 본원처럼 아이패드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저희 본원은 이렇게 운영합니다. 전체 학원의 학생 수의 6분의 1 정도만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월수금 화목터반에 1부, 2부, 3부니까요. 초등생, 중학생들 이렇게 1, 2, 3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분의 1이나 6분의 1만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10분의 1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1부 사이에도 태블릿 PC 사용하는 시간과 안 사용하는 시간 두 개 크로스하면 그런 관리가 되겠죠. 학생 수가 약 200명이라면 한 30대, 100명이라면 한 10대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그 관리가 가능하다면 오자마자 테스트하고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 보완학습 숙제 나가는 게 있죠. 학생의 취약한 부분 개별 숙제를 그날 입력하고요. 프린트 해줬던 거. 그 다음에 금일학습 오늘 배웠던 거 풀고, 이 전일과 금일의 오답 유사들을 푸는 동안에, 이 45분, 50분 동안에 선생님은 학생을 불러서 유형 분석을 조금씩 해주는 그런 모델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PC가 없는 학원은요, 이 좋은 매스홀릭 프로그램을 못 씁니까? 그게 아닙니다. 더 잘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운영하시면 됩니다. 수업을 2시간씩 해주고 수업을 많이 해주겠다는 생각을 버리십니다. 왜냐면 내가 풀어준다고 해서 애들 점수 오르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학생한테 개념 전달과 필요한 유형만 잘 전달해 주시고, 나머지 학생이 풀어가면서 모자라는 부분 생각해 가면서 선생님이 조금 도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선생님께서 50분 수업을 합니다. 하고요. 오늘 만약에 5강을 수업했다면 일단 오늘 과제는 5강입니다. 그죠? 5강이 과제로 나가겠죠. 자, 5강을 전일, 금일 5강을 숙제를 해봅니다. 사실은 이 전일은 4강의 내용이겠죠. 금일은 5강 내용이고요. 자, 이걸 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이 5강 수업을 하고 나서 5강 숙제를 내고요. 쉬는 시간에 책을 다 긋습니다. 싹 책을 긋어서 밖에 나가서 조교한테 채점해, 혹은 뭐 몇 명 안 되면 선생님이 채점해 주시기 편하게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편하게 채점해 줄 수 있어요. 온라인 들어가서 편하게. 그럼 채점해 주시면서 이왕이면 빨간 펜으로 모르는 건 동그라미, 틀린 건 별표 이렇게 딱 치면서 채점을 딱 해주시고, 자, 그럼 선생님은 출근하면서 학생의 개별 학습인 취약 보완 학습과 학생의 전일 금일 과제들, 방금 전에 채점한 것들 있죠? 바로 요거 채점했던 걸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정강에 대한 그런 오답 유사들을 싹 모아서 저희가 이것 세트로 탁 출력되게 편하게 해놨습니다. 미리 출근해서 프린트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은 뭐 해두면 되느냐? 출근하자마자 프린트 해놨다가 수업하시고 채점해라 조교시키고 프린트 됐던 거 나눠줍니다. 자, 나눠주고 나서 그럼 애들이 이 시간 풀 거 아닙니까? 제가 15분 해냈지만 애들은 뭉뚱그려서 60분 동안 이 문제 풀고 있어요. 자, 풀고 있는 동안에 조교가 채점해가지고 들어오면 책 주면서 나머지 오답 체크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60분 동안에 애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동안에 선생님은 한 명씩 불러서 유형 분석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되겠죠. 노트북 한 대에 철수야 와봐라, 영희 와봐라, 그죠? 태희야, 진이야, 뭐 이렇게 와봐라 해서 문제를 이렇게 첨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한 관리가 될 거고요. 자, 마지막에 주말에 이렇게 오답 노트 같은 거를 내서 숙제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완벽하게 관리하시면 진짜 멋진 학원이 됩니다. 이렇게 채점된 교재를 마지막 한 달째, 그죠? 애들한테 집에 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약 보완학습, 학원이 학생의 약한 점 탁 모아서 개별학습 시켰고요. 유형 분석, 자, 유형 분석이라고 해서 학생이 모르는 이 점을 정확하게 선생님이 찝어서 줬고요. 심지어는 그 녀석이 틀린 유형 그대로 오답 노트까지 시켜서 요렇게 모아서 굵은 스테플러 툭툭 찍으면
두꺼운 책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채점된 교재 하나랑 두꺼운 프린트들, 그죠? 개별 두꺼운 책.